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이죠.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 주신 아버님, 이 치료법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원장님. 예, 예. 저희가 이제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이제 관절에서 이제 뼈 위를 싸고 있는 소위 말하는 코팅 같은 건데요. 그 부분이 손상이 되면 예전에는 관절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손상이 되면 그냥 넉넉히 지켜봤었는데요. 네네. 이제는 그 손상된 부위를 잘 다듬은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연구소나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진 저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해서 그걸 발라주게 되면 주변 분비작용이라는 좋은 작용을 통해서 자기 몸에 줄기세포도 불러오고 여러 조직도 재생, 분할을 시키면서 다시 관절 연골이 다시 재생되는 그런 네. 치료가 줄기세포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부분에서 정말 기대되는 치료법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 외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이거 인공관절과는 달리요. 예, 자기 자신의 관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네. 나이가 많이 생겨서 생긴 관절염에도 젊은 분한테 생긴 관절 연골 손상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네.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시술로 관절 연골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술만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한 30분 정도 짧은 시간에 하는 간단한 시술이고요.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거나 이미 내과병이 많으셔서 큰 수술의 위험이 있는 분들도 그런 위험 부담을 좀 줄이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으면 실제로 어떻게 연골이 잘 회복되는지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회복하는 과정의 모습도 원장님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시술 전후 실제 시술 전후 사진인데요. 제가 왼쪽에 보시는 걸 보면 실제 시술 전에 저렇게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이 다 벗겨져서 아이고. 뼈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네네. 예, 저렇게 뼈가 드러나 있으면 다치고 아프고 물이 차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 부위를 잘 다듬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렇게 발라놓고 약 한 달 정도 재활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네. 지나고 나면 마지막 오른쪽에 나중에 이렇게 1년 후에 다시 확인을 했을 때 그 벗겨졌던 부분이 저렇게 감쪽같이 관절 연골로 다시 덮여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재생이 잘 되고 잘 덮이면은 그동안 아프고 물 찼던 무릎 다 좋아지는 겁니다. 야.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과 인공관절 수술 이 둘 사이 치료법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지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치료 다 이미 상당히 아프고 힘든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죠.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자기 관절은 포기하고 특별한 기구를 집어넣어 주는 건데요. 그걸 아무래도 기구를 집어넣으려면 크게 좀 째야 되고 특별한 이제 뼈도 좀 깎아내야 되고 좀 피도 좀 많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상처가 크다 보니까 회복 기간도 길고 통증도 조금 좀 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관절이 아니다 보니까요. 특히 무릎을 쪼그리는 거. 쪼그리는 자세가 우리 한국식으로 생활하신 분들 좀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게 네네. 됩니다. 반면에 줄기세포 이식술은 자기 관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요. 그런 쪼그리고 하는데 예전같이 또 문제가 있지는 않고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특징이고요. 네. 인공관절과는 달리 이 줄기세포 이식술만 하는 경우에는 조금만 째고 하고 하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그런 게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라면은 자기 관절을 유지하느냐 아니냐 차이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이 괜찮다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인공관절 수술하는 건 이제 이미 너무 망가진 경우거든요. 이제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 받고 치료 잘 되신 분들의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 상당히 고령이신 우리 70세 어머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다가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죠? 그렇죠. 예. 아니, 70세 이제 어머님이신데요. 사실 이제 나이로는 인공관절 한다 그래도 그 정도는 하시겠지. 이제 그런 정도 연세가 네네.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괜찮으셨는데 이제 걷거나 계단 다닐 때 무릎이 점점 아파지고 자꾸 물이 차고 시큰시큰하고 이제 근데 걷거나 계단 다니는 게 사실 특별한 활동은 아니고요. 저희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이제 불편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사 치료 많이 다 해보셨는데도 효과는 없으셨고요. 그래서 결국 오셨는데 나중에 우리 시술 전에 이제 관절경으로 그 상태를 확인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저기 관절 연골이 다 벗겨져서 이렇게 이제 뼈가 막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큰 부위가 그렇게 돼 있는 좀 심한 관절염이었죠. 네네. 사실 저런 심한 관절염에 저 정도 연세되면 저희가 보통 인공관절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공관절보다 일단 어머니께서 인공관절에 대한 보다는 자기 무릎 더 사용하시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염은 심했지만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판이라든지 그리고 다리 축이 심하게 휘지 않은 변형이 심하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네. 예, 줄기세포 치료에 좀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술 후에 다시 아프고 부었던 무릎 많이 좋아지셨고요. 걸음걸이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14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상태를 확인했는데 저렇게 벗겨졌던 부분이 줄기세포 이식을 하고 나서 잘 덮여 있는 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인공관절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줄기세포 이식술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면 비슷한 효과, 치료 효과를 네.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말 오랜 기간 고생하셨던 우리 70세 어머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줄기세포 이식술 잘 받으셨고요. 14개월이 경과된 이후까지 치료 이후가 아주 좋았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 전화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